탈모는 생존 문제입니다. 라는 거예요. 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업무 보고 어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이 대통령, 탈모는 생존 문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번 말고 저번 대선에 나올 때인데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 그랬어요.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유전병은 그것도 유전에 의한 건데 이걸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탈모에 대한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죠. 그때 기억나시나요? 잠깐 보고 올까요?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네. 심는다 이재명,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탈모 건보 적용을 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게 탈모는 요즘에 생존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철현 위원님. 네. 탈모는 생존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탈모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사실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이 탈모 문제를 조금 건드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보면 이 탈모 때문에 고통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학창 시절에 되돌아보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또 놀림감도 되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중고등학생 때 워낙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도 많다고 하니 아하. 아마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저는 대통령께 두 가지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도 보면 아니면 말고 또 치고 빠지기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본인은 실무자에게 분명히 건강보험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검토해 보더니 건보 재정 때문에 안 되겠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이 탈모 환자들에 대해서 또 이제 희망 고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선 후보 때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기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건보 재정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 이게 아마 건보가 되면 아마 수천억 원이 들 것 같은데 네. 내년에 2026년도에 적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2030년 정도가 되면 건보 기금 자체가 바닥에 난다고 하는 상황인데 네. 과연 이것을 우리가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올해도 지금 건강보험료가 올랐는데 내년에도 또 건강보험료가 올라야 된다는 부분이면 결국 국민적인 어떤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맞느냐?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에 대한 어떤 그 재원을 쓰다 보면 정책 순위가 또 뒤바뀌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원래는 이것보다는 의료 수과라든가 여러 네. 가지 뺑뺑이 대책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될 예산이 이 탈모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순위도 뒤바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반적인 어떤 그런 검토가 되었나 하는 부분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이 과거에도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저 국민들께서도 볼 때 이 사이다 대통령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이다를 많이 먹게 되면 이가 썩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볼 때는 사이다 대통령보다는 이제는 한 잔의 물, 그 생수 대통령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탈모 문제를 가지고 온 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에 우선순위를 둘지가 좀 다르지 않냐. 듣기에는 사이다 같은데 자꾸 사이다 먹다가 이 썩을까 봐 우려됩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윤경호 의원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탈모라는 게 생존이다. 얼핏 보면 맞는 말씀 같은데 미용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탈모 해결 안 하면 죽느냐. 물론 뭐 취업에 방해를 받고 뭐 이런 거는 그런 식의 이 생존의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런 대통령의 지적은 만기 칠남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적자 문제, 그다음에 이걸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축소하는 거 이런 거는
그것만 지금 매달려서 연구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 공무원들과 본질적인 토론을 하는 게 이 업무보고 자리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네. 건강보험량 적자 나든 말든 이건 대통령이 지시한 거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그건 본래의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서 대통령이 이 업무보고 우리 지금 앞으로 계속 평가할 겁니다만 네. 만기 칠람으로 가면 정말 큰일 난다. 모든 일을 대통령이 다 지시하고 대통령의 지시는 다 옳은 결정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탈모 문제 생존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미용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 건강보험 지원해 줘야 돼.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이거야말로 그거에 아주 전문적으로 매달리는 분들의 네. 견해를 존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만기 칠남에 좀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자칫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시라고 받아들여져서 무조건 해야 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자칫 건보 제정이나 이런 데 좀 구멍이 날까 우려된다라는 말씀인 건데 열린 결말로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나온 탈모 얘기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라고 약간 예상 밖의 얘기긴 했습니다만 다들 어제 업무 보고의 관심은 오늘은 누가 혼나나 라는 사실 좀 쏠려 있는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이 대통령도 좀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 업무 보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또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업무 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뭐 여기는 시험 보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그걸 다 못 외웠다고 누구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일 나쁜 거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기망하는 거잖아요. 네,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이거 뭐 시험 보는 자리 아닙니다. 아니 뭐 보는 국민들은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하던데요라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난주보다 좀 현장 분위기는 좀 누그러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송영건 변호사님, 업무 보고가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저 대통령에 대한 기관별 업무 보고를 과연 생중계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 보고를 비공개로 진행을 할 때 정말로 기관장들이나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언할 수도 있고, 또 공론화 과정에 아직은 이르기에 성숙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로 제기해야 될 문제들을 짚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중계가 되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이 많이 제약이 돼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 사건에서도 보듯이 결국은 업무 보고가 핵심적인 것보다는 곁가지 민감한 사안, 그리고 휘발성이 있는 사안들에 포커스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이 아마 정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대통령이 주목받게 하게 되는 그 도구로서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업무 보고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는 이제 좀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보다 재밌는지 않은지는 아마 시청자들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는 것 자체가 이 업무 보고를 중계하는 목적은 보고 자체보다는 정치적인 동기에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보는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중계하는 게 과연 업무의 플러스가 될 것이냐, 오히려 직원을 할래도 좀 주춤하게 되는, 생중계되다 보면 주춤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상당히 좀 누그러지게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시험 아니에요. 라고 누그러진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도 불호령이 있긴 있었다라는 거죠. 어젠 누가 혼났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거기서 일단 받아서 되는 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을 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이게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게 응급실로 대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요. 구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현실은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작동을 안 한다? 네.
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정원경 장관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복지부 장관이죠. 그런데 혼이 지금 났습니다. 왜? 응급실 뺑뺑이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물어도 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 어제도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보시죠. 부산에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10살 난 여자아이가 12곳에서 지금 퇴짜를 맞고 심정지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상당히 이런 사안이 어제 있었던 일이고 사실 그 며칠 전에도 분명히 이런 류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선 대한응급의학학회에서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병원들이 소아 중환자실 병상 가용 여부를 고려해서 수용을 결정할 걸로 보인다.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 응급실 뺑뺑이랑은 다른 사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현선 변호사님, 소아 중환자실 가용 여부를 고려해서 수요를 결정해서 응급실 뺑뺑이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뺑뺑이 아니야? 병원에서 안 받아주고 돌리면 그게 뺑뺑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대한응급학회에서 나온 그 발표 자체도 아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사실 실제 현장과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전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업무 보고 과정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현황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또 이번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경우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강력 내각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직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일종의 질책성 발언도 이어나간 측면이 있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업무 보고 자체가 일각에서는 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에 대한 그런 질책성 발언을 통해 가지고 무슨 진영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 송영훈 대변인께서 이런 모든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생중계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국정이 운영되는지 각 부처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직언을 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 내부에 잔재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통제되고 제한된 그런 업무 보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 더욱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통제된 영상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업무 보고 자리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호되게 지적을 할 만한 상황이었었다.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이 업무 보고를 공개하는 부작용을 말을 했지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상당히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호된 질책 관련해서 국민일보는 어제 이렇게 이 기사를 썼습니다. 면박 논란 의식하니 농담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채찍은 또 채찍대로 매서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채찍, 응급실 뺑뺑이에만 채찍질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어제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실까요?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람들은 그런 방치돼 있는 거예요? 선도 조건부로 걸리면 6개월 동안 저희가 제공하는 재활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집행유예 선고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소유예하고 해당됩니다. 집행유예를 구별을 못 하시는데 집행유예의 경우는 석방되면 방치되는 거예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걸리면 참, 제가 잘못 기소유예하고 집행유예를 지금 구별을 못 하잖아요.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거고 기소유예는 검찰이 풀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착각해서 수강명령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네. 지금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약에 관련해서 지금 기소유예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약하면 안 됩니다라고 교육을 하는데 근데 유죄인 건 맞는데 당장 구금해서 형을 살 만큼은 아니라고 본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게 대통령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말 안 하고 기소유예가 얘기를 하니까 참 답답함을 좀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님. 사실 이 대통령의 뭐 만기 칠람이 문제다라는 말씀도 아까 사실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이런 지적은 또 어떻게 보셔요? 물론 저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지엽적인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질문들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박지양 동북아 역사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이른바 환단고기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죠. 환단고기는 우리 역사학계에서 이론이 없는 미서입니다. 그것은 역사학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고 유사 역사학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어떤 환타지 서적 같은 거예요. 그걸 일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한다. 그 자체가 부적절한 일입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물어본 책갈피에 끼워서 외화를 밀반출하는 문제. 그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이화영 씨가 본인의 그 대북송금 판결문에서 인정된 확정된 범죄 사실 아닙니까? 150만 달러를 쌍방울 임직원들 수십 명이 나눠서 책갈피에 끼우고 화장품 케이스에 넣고 다른 소지품을 숨기고 해서 중국 심양으로 반출할 때 바로 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디테일한 것들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계속 논란이 되고 노이즈가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도 업무 보고를 공개하는 것에 어떠한 선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앞서는 좀 선회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업무 보고 생중계에 관해서 정당하다고 또 바람직하다고 강변하는 시선이 있는 한 제가 이런 부작용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네. 내가 도저히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군요. 라고 하면서 작심한 듯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이런 부분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적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국민일보 지금 채찍이 매서웠다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근데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죠. 어제의 당근은 뭐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흠모약품안전처는 전에 자원 불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 담당자 여기 김익상 팀장님 아마 와 계실 겁니다. 김익상 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뮤지라고 그랬어요. 네, 뮤지엄 굿즈라고. 네, 쳤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면서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이 박물관은 아이템들이 많대요. 무슨 가발 비슷한 거 쓰고. 분장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거 아주 아이디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다 혼나기만 한 건 아니어도 좀 칭찬을 받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박수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당근일 뿐만이 아니라 기사 같이 보실까요? 대통령이 칭찬한 일명 콩 GPT 국장이라고 불리던 그분 농림부 차관으로 파격 발탁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나오죠. 누구냐? 지금 이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그러니까 이 식량국장이라고 보통 부르죠. 변상문 국장이다라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대답을 잘했길래 라는 거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콩을 수입을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모르시면 나중에. 식량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이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한 콩으로 만든 건 당연히 GMO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식용 두부는 아니고요. 그 체유용으로 체유용만. 쓰는 건 콩기름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만 3천 통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면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질문이 이어지는데 따박따박 그래서 붙은 별명이 콩 GPT 국장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콩 GPT 국장 그래서 이 말 잘하는데 차관으로 하면 어때요? 지금 현재 이 농림식품부 이 차관 자리가 좀 공석이죠. 차관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철현 위원님.
이 업무 보고 자리가 또 승진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 예, 보니까 워낙 또 말씀도 잘하시고 네. 업무를 잘할까 그러는데 이게 장관하고 또 우리가 실무국장은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실무국장은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도 사실은 머리에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칠 수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큰 그림을 그린다 보니까.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파격적인 발탁 인사는 조금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사실 이 변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약간의 횡재성 인사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업무 보고를 보면서 느끼는 게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말을 잘하면 네. 답변을 잘하면 굉장히 유능하고 대통령 앞에서 첫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긴장이 되고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잘 못한다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닌데 그 업무 보고에서 답변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걸로 네. 유무능이 조금 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보면 이분이 만약에 차관이 이제 소위 말해서 콩 GPT 차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송미령 장관 입장도 좀 애매모호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이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발탁되었는데 어쨌든 뭐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의 멤버였기 때문에 굉장히 좌불안석이고 바늘방석 같을 텐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차관, 실세 차관 인사가 와버리면 송미령 장관의 어떤 입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농림부의 어떤 장관이나 차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업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좀 남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말을 잘하고 따박따박 대답을 잘한다고 하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다 아는데 긴장돼서 말을 못하면 그럼 무능한 거다라고 치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된다.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은 그럼 무능하다고 그냥 비판받아도 되는 거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아까 이 업무 보고를 공개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닌 거냐라는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 안에서도. 관련해서 업무 보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진행될 예정인데 관련 얘기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